제가 대학교 이제 갓 면허 따고 대학교 1, 2학년 때 드림카는 투스칸이었어요. 투스칸이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2001년도에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그 광고를 보고 너무 멋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봤는데 너무 납작한 거예요. 이게 낮고. 그래서 정말 그때는 그거를 타는 형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투스카니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투스카니가 단순히 티비론 터뷸런스의 후속 모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형식은 똑같죠. 아바퀴굴림의 쿠페라는 형식은 똑같은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차였었어요. 일단 셋시 자체도, 그러니까 저도 티비론을 탔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스트럿 타워 브레이스라고 하는 스트럿바, 앞바퀴의 서스펜션 마운트의 좌우를 이어주는, 엔진룸에서 이어주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뒤쪽에 셋시 쪽을 보강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한 250마력 정도를 튜닝을 해놓으면 차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접지력이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출력을 못 이기고 차체가 비틀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투스카니는 그런 느낌이 확 줄었었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걔는 2.0뿐만 아니라 2.7 V6 그 델타 엔진이었나요, 그게? 네, 델타 엔진을 얹을 수 있을 정도로 기본 설계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발전을 많이 했었던 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현대가 그때까지 스쿠프에서 TV론 그리고 투스카니로 넘어오면서까지 했던 작업이, 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소형차인 엑셀, 그다음에 TV론 같은 경우에는 중형차, 중소형차인 아반떼, 투스카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반떼를 바탕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었는데, 베이스가 된 모델보다는 한 등급 위에 해당하는 그런 엔진들을 얹어서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해왔는데, 투스카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스쿠프나 TV론에서 해왔던 거에서 이제 부족한 점들을 찾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개조를 해요. 그래서 스쿠프와 엑셀 그리고 아반떼와 TV론에서 볼 수 있었던 기본적인 뼈대의 차이보다는 나중에 투스카니가 나왔을 때 아반떼와 투스카니의 그 뼈대의 차이는 상당히 좀 차이가 커졌죠. 그리고 뭐 그 차에 이렇게 6단 기어를 그러니까 앞바퀴굴림 기준의 6단 기어를 처음 썼다거나 그다음에 계속 얘기 나오는 그 V6 엔진을 처음 썼다거나, 뭐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에 TV론 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동안에 나왔던 차들은 외국산 부품, 고성능 부품들을 쓰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인색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당연히 타이어도 뭐 뭡니까 컨티넨탈이나 미쉐린이나 그런 수입 타이어들이 당연히 들리기도 하고, 또 뭐 브레이크도 브렘보 사용하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허용되는 시기가 아니었었어요. 굳이 왜 그렇게 그랬었는데, TV론 스페셜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독일제 작스 쇼바가 댐퍼, 전문용어 쇼바 댐퍼가 처음으로 들어가고, 이태리의 용품이자 레이스 용품 만드는 업체였던 모모의 우드 핸들이 들어가고, 우드 핸들과 우드 기어봉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외부 업체의 그런 부품들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어떤 뭐 상품성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거가 처음 시작됐었죠. 그리고 그거가 투스카니로 넘어오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TV론 스페셜에만 쓰였던 작스쇼바가 기본으로 달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졌었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 차들이 많이 팔리면서 해외의 튜너들도 그 차를 위한 용품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변화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 만든 다운스프링이라든가 강화 스프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이바크라든가 뭐
그다음에 일본 쪽 업체들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티뷰론 전용 혹은 뭐 투스카니 전용 제품을 개발을 해서 내놓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야 저런 유명한 업체가 한국 차를 위해서 전용 부품을 만들어서 내놓는단 말이야? 아 이건 좀 다른 얘기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외국에 그러니까 그런 그 별도의 자동차 용품들, 자동차용 튜닝 제품들을 내놓는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만큼 그런 차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또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서 혜택을 좀 볼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가 그 아이바크에서 나왔었던 스프링하고 그다음에 댐퍼하고 네. 그다음에 그 스테빌라이저 바까지를 해서 풀 세트로 해서 서스펜션 풀 키트가 나왔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차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 저쪽 물론 이제 저쪽도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팔릴 정도면 꽤 올라갔구나. 네. 예,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차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엘리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대단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아파키 굴림의 V6 엔진을 앞쪽에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까 얘기 잠깐 나왔었던 그 아카디아처럼 미드십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가로 배치, 그러니까 세로 배치도 아니고 프론트 미드십도 아니고 가로 배치의 그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더 쏠리는 약간 구조적으로 볼 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기는 하더라도 2.7 엔진을 거기다가 얹어서 출력을 충분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그것도 굉장히 독특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가로 배치와 세로 배치의 차이가 뭐 좀 크게 나나요? 일단은 가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그 앞바퀴 굴림이라고 하면은 엔진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변속기가 붙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타시는 차들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 엔진이, 그러니까 차 전체 폭에서 볼 때 엔진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쏠린다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자동차에서 단일 부품으로 가장 무거운 엔진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게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가 있으면 그 옆으로는 트랜스미션이 들어가는데, 트랜스미션은 엔진이 예를 들어 높이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트랜스미션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제 무게 중심 자체가 엔진 쪽이 위로 가 있는 상태에 한쪽으로 빠져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세로 배치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엔진이 가운데, 차체의 한 가운데 있고 트랜스미션도 한 가운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왼쪽 롤, 차가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었을 때의 움직임이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FF 차가 운동 성능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를 돌이켜 보면, 물론 이제 타이어의 접지력을 구동, 제동, 선회에 사용하는 접지력을 몽땅 다 앞바퀴가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운동하는 물체로서의 자동차라고 보게 되면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 상태에서 운동 성능을 똑같이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일단 무게 좌우 밸런스가 틀어진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정말 정교하게 그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 세로 배치 엔진 차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바퀴 굴림뿐만 아니라 뒷바퀴 굴림 쪽하고도 같이 그 연계가 되는 건데, 결국은 뒷바퀴 굴림 차도 마찬가지죠. 걔가 핸들링 성능이 좋은 거가, 물론 아까 다시 얘기했다시피 그 앞바퀴는 조향과 제동에만 타이어의 접지력을 사용을 하고, 뒷바퀴가 구동과 제동을 하기 때문에, 제동에만 사용하는 거보다 일단 주로 사용하는 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동력을 항상 일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조향에 쓸 수 있는 접지력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언더스티어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동 계통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우로 되는 디퍼렌셜이라는 건 드라이브 샤프트 같은 거가 뒤로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 배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FR로 배치가 되어 있는 차가 운동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애당초 FR이 만들어진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같은 거를 엔진룸안에다 한꺼번에 때려 넣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만들어진 가능성이 얘기가 더 큰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우연하게 선택이 됐지만 실제로 보면 운동 성능에는 더 유리했었던 그렇죠. 구조였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